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전 시간은 음양오행의 상충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조금 정리를 하고 바로 천간의 그 합에 대해서 천간합의 개념이나 원리 여기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상극은 음양오의 상극은 화가 금을 극을 하고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화 이렇게 극을 하는 상태를 극이라는 것은 이긴다 그랬죠. 이길 극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극을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오행의 상호작용 중에 이기는 관계, 즉 화가 금을 이기고 금이 목을 이기고 목이 토를 이기고 토가 수를 이기고 수가 화를 이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네. 이렇게 상극을 정리를 하고 이 상극 중에서 특히 이 상극이라는 개념이 큽니다. 이 상극이란 개념이 상극이란 개념 속에 큰 속에 상충은 뭐냐면 좀 작은 개념을 말합니다. 상충. 즉 상극이 이런 상극이다 하면 상충은 요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상극 중에서 동서남북만 상극이라 하는 겁니다. 상충이라 하는 겁니다. 상극 중에서 동서남북만 상충이다. 요 동서남북 그것을 병임, 정계, 갑경, 을신, 짝을 지은 이것을 보고 상충이라 한다. 상충. 이 상충의 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상충이라 한다. 상극은 큰 상극 속에 상충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충은 남북 서로 남과 북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말하고 동서로 보고 있는 것은 동이 갑이고 서가 그 경이기 때문에 갑경충 또 을신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충은 극의 하나의 속에 들어간다. 극이 큰 범위고 충은 그 속에 들어간 작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충 상극, 음양오행의 상충 상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구체적으로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이 천간의 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는 상충 상극하고 이제는 상합 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합. 상충 상극 합. 합의 원리. 출판을 잠깐 지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강의는 천간합. 천간합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천간은 갑, 열자로, 천간, 열자로 쓰겠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정신, 임계. 이 열자가 있는데, 이 열자 중에 이 갑과 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긴데 이것은 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갑 자기 나로부터 기준해서 전육이 여섯 번째. 아까 극을 할 때는 일곱 번째 극이 됐잖아요. 전칠이죠. 이거는 합이고 극은 나로부터 7이 일곱 번째가 나를 그걸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갑은 이 토하고 만나요. 토하고 만나면은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해져서 새로운 그 오행을 창출하는 것을 말이에요. 새로운 오행을 창출한다. 오행이 서로 합하더니 오행이 합해서 오행이 합이 되더니 새로운 오행으로 신오행으로 창출되더라. 새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갑기가 합토가 됩니다. 왜 토가 되는지 원리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 예, 다음 을에서부터 7번째가 을경입니다. 을경과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을경 합과 한번 금이 되고, 그 다음에 병은 6번째가 병신이 됩니다. 병신 합수, 그 다음에 정하고 임이 합쳐져서 정임합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은 6번째 합치면 무게합화가 됩니다. 이 천간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간에 자기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제 6번째와 합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요 기토화 요거는 양이고 음이 되어 있습니다. 음양이 딱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앞에 음이고 뒤에 양이고, 양양이 합이 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양과 음이 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앞에 양이고 뒤에 음입니다. 여기 음이고 양입니다. 요것이 양이고 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 짝이 음과 양이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해 볼까요? 자,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은 큰 나무라고 하죠. 큰 나무. 큰 나무가 작은 토입니다. 작은 토. 큰 나무가 작은 토에 있으면은, 작은 토에 있으면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화분에다가 소나무를 심으면 소나무 말라 죽어버려요. 땅이 적으면. 그래서 말라 죽고 나니까 이 나무가 썩어서 흙으로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 흙이 됐더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기는 합토다. 갑이 결론적으로 정지되네요. 갑의 기능이, 이 의미가 뭐냐, 갑의 기능이 정지된 거다. 딱 정지된 거다. 갑의 기능이 정지돼서 갑의 기능은 없고 남아있는 건, 이 갑의 기능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건 토만 남는다. 토만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을경합은 뭐냐면, 을은 작은 풀, 아주 작은 풀이에요. 초목과 같은 풀인데, 이 경은 큰 쇳덩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풀을 큰 쇳덩거리하고 붙여봐야 이 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큰 쇳덩거리에 붙어있는 초목은 있으나 마나 내나 쇳덩거리가 똑같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작용이 아무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이 금의 기능을, 즉 경이죠. 경의 세력을 확장만 시켜준다. 확장해서 금으로 만든다 이 뜻입니다. 을은 큰 쇳덩어리 속에 이 여러가지 뭐 이런 자그마한 그런 나무들이 붙어봐야 같이 쇠와 같은 작용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곳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은 계란 바위 붙이기다 말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차라리 큰 세력에 종하라, 따라가라 이제. 그래 이 을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경하고 딱 올라붙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을경합금이다. 그래서 이 금의 세력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을경합금. 자, 갑기합토.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이 병은 큰 용왕에 이글이글 타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에
작은 세부치 하나 딱 넣으면 이 신은 작은 세부치거든요. 큰 불에 작은 세부치 넣으면 완전히 녹아서 물처럼 돼버려요. 용광로에다가 쇳덩어리 하나 조그만 쇳덩어리 붙이면 물 그냥 쇳물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수로 변하는 거예요. 수로. 액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났잖아요. 불하고 금이 들어갔다 했어요. 이것을 보고 새로운 창조를 뜻한다. 그래서 수가 나왔다. 수가. 여기 대한 설명을 방위로 다음 조금 후에 방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여기까지만 기억이 됩니다. 불과 금이 작은 금이 들어가더니 전혀 새로운 목으로 됐다. 이것을 수로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자, 정임한목. 정임한목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는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 작은 불에 아주 작은 불에 큰 물이에요. 이건 큰 물이에요. 작은 불을 가지고 큰 물이 들어가면 큰 물에 작은 물이 스파크가 조금 탁 일나면 그 속에서 반짝반짝이는 불이 탁 하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해요. 생명이. 큰 바닷가에 번개 같은 거리 조금 치고 이렇게 뭘 하면 거기서 불이 조그만 불들이 들어가서 양지가 되면 그 속에는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생명체는 목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됩니다. 그 새로운 목이 이렇게 산출되는데 이것을 보고 방향전이라는 방향전. 방향을 새로 전환한다. 이건 나중에 이 무슨 뜻인가 하게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방위를 가지고 설명해서 방향전환을 뜻합니다. 방향전환. 정과 임이 합하더니 목이 되었다. 정임한목. 자, 정은 작은 불이고 임은 큰 물인데 거기서 새로운 어떤 그 생명체가 잉태됐다 해서 방향전환을 봅니다. 자, 마지막에 무게합하. 이거는 뭐냐면 큰 땅에 큰 땅이 초가 큰 땅에 큰 땅 대지 엄청난 큰 땅인데도 이 땅은 바짝 마른 토예요. 조토. 바짝 마른 땅에 물방울 한 방울 탁 떨어뜨린 거예요. 작은 물방울. 그래서 갈증만 더 납니다. 갈증만 더 나니까 속이 타버려요. 불만 더 나요. 불만 더 나. 뜨끈뜨끈한 큰 땅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니까 막 불만 더 나요. 애만 더 탑니다. 가래. 그게 불덩어리 같은 그것만 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가 됩니다. 무게합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보면 이거는 이동의 의미가 있다. 이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뜻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합은 오행의 합은 서로 다른 오행이 서로 만나서 두 개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오행을 창출하는 것을 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간으로 기준할 때 천간은 자의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6번째와 합이 되더라. 그래서 6번째가 짚어보니까 갑은 기요, 을은 경이요, 병은 신이요, 임은 정은 임이요, 무는 개다. 그랬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명료하니까 좀 전에 스님이 이 얘기를 갖다 좀 풀어서 뭐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연상법으로 공부하라고. 자, 큰 나무가 작은 토에 있으니까 갑이 말라 죽어서 토가 생겼더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거는 뭐 큰 철학적 의미가 아니고 외우기 좋게 말한 겁니다. 을경합금은 큰 금속의 작은 목은 세력을 따라가니까 금이 됐더라. 병신합수는 큰 용광로에 작은 쇠붙이는 물처럼 됐더라. 그렇게 연상법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정임한목은 큰 바다 속에 작은 이런 불을 반짝이는 작은 불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나무가 생기더라. 생명색이 되더라. 그 다음 무게합발은 큰 대지에 물방울 떨어뜨리면 목만 더 타서 불기운만 더
치성하더라. 그래서 설명해 준 거지. 이것이 그 자체가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연상법입니다. 자, 갑기합도,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관 10간의 10가지 정관에 대해서 이 정관의 합에 대해서 합의 그 어떤 형태 그리고 합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으면 이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자, 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합을 설명하는 것을 정관 합을 방위로 가지고 설명하니까 잘 보십시오. 자, 방위. 방위가 항상 위쪽에는 북방으로 수록하겠습니다. 남방은 화. 자, 오른쪽에 동방은 목이라고 하고 서방은 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북방 수, 남방 화, 동방 목, 서방 금. 네, 기초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갑, 북방이니까 임이 되겠네. 임. 아까 전에 설명된 임, 개. 남방은 병, 정. 서방은 병, 신. 동방은 갑, 을. 자, 이렇게 하고 중앙에는 무토가 있습니다. 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여기 보면 좀 지었습니다만 여기가 맨 처음에가 갑은 기를 갖다가 합한다 했어. 갑기 합토. 그래서 그건 말은 이 갑하고 이 기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기가 결혼을 하더니 이 갑의 세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중앙 토로가 버렸어요. 즉 여기서 말하면 이 갑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말입니다. 갑의 기능이 정지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을경합금이거든. 을경합금. 자, 을은 뭐냐 하면 여기는 이게 을입니다. 이 을하고 여기 있는 을하고 여기 있는 경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더니 이 을이 시집을 가버렸어. 이쪽으로 시집을 가버렸어. 가고 이 을은 이 사람 하나 존재가 돼버리고 이 힘을 있는 부인의 힘을 이쪽에서 못해줄 겁니다. 그게 금의 세력만 확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갑기는 합토인데 갑기는 합토인데 이 의미는 갑효력정지 이거 자해야 나입니다. 다음에 자 그 용신 공부나 무슨 공부를 할 때 이것이 가장 아주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갑효력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을경합금이 되면 을경은 합금이 되는데 금이 되면서 이 을은 자기 의미를 잃어버리고 금 세력만 확대. 금 세력만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기, 을경, 그 다음 병이죠. 병신합수. 이 병신은 뭐냐면 이 병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는 병과 서쪽에 있는 신이 옆에 이웃 있잖아요. 이웃에 있는 기획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더니
방향이 북방으로 가서 이렇게 둘이서 연합을 하더니 북방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북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남쪽도 아니고 자기 서쪽도 아니고 정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런 만화의 병신 합수가 만나서 수가 생기는 이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일.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끝까지 하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병신 병신의 합해 수가 되더니 그 수가 그 사람의 사주에 필요한 사람이면은 이 창조가 엄청 멋진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데 거꾸로 이 수가 자기한테 사주에 필요 없는 사주고 필요 없는 오행이고 나쁜 수가 나쁘다 그러면 이 병신 창조가 자기가 변신을 해서 창조를 한 것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이라는 것은 이 자체의 의미보다는 합해진 그 오행이 나의 운에 전혀 나쁘냐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다음에 강의가 용신강의라는 게 있어요. 그 용신강의를 공부를 하시면 이 내용이 합한 내용이 내한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까지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일단 병신은 합하면은 수가 되더라.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있다. 이 창조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그거는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새로운 창조까지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기 합토 을경 합금 병신 합수 그 다음에 정이 되겠네요. 정임 한목이라고 했죠. 자, 정임 한목은 무슨 뜻이냐? 이 정은 이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정하에 이것이 북쪽에 있는 이 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북과 남과 딱 중앙에 남쪽 중앙으로 딱 이렇게 가요.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해버려요.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남북이 동쪽으로 탁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방향전환을 봐요. 방향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과 임이 만났을 때는 자기의 새로운 창조는 아니고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끌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창조는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정임이라 하는 의미는 창조가 아니고 방향전환 어떤 상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 두 가지 글자가 모이더니 두 가지가 글자가 모여서 새로운 목이 창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출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용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임은 한목이 되는데 이것은 방향전환 의미가 있더라. 방향전환은 정은 남방이고 임은 북방인데 정임이 남북이 합쳐서 동쪽으로 끝나가더라. 방향을 전환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는 무게합화. 무게합화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합화. 중앙에 있는 이 무토와 북방에 있는 개가 서로 북방에 있는 개와 중앙에 있는 무가 결혼을 하더니 화로 변했어요.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쪽으로. 살림살이에서 남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이것도 따지보면 방향전환과 비슷한데 이거는 꼭 의미가 좀 방향전환과는 좀 달리 막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방향전환은 또 성격이 바뀌었지만 이 이사는 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사만 좀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 지금은 무게합화 이렇게 각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5가지의 합, 천간 10개가 두 자씩 짝이 지어서 된 것이고 그것이 모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6번째 글자와 합쳐진 것이며 6번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반드시 음과 양이 교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설명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더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하겠습니다.